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즈니스로서 접근이 가능하냐 그 부분을 하나씩 찾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시간대의 차트를 가지고 거래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 첫 번째 화두지만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 또 일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할 때 진입을 하거나 또 일정한 자기만의 수익 금액을 책정한 뒤에 그 금액에 도달할 때 청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거래 기준을 세우면서 거래를 시작을 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 거래든 비록 뭐 핫한 코인이든 어떤 거래든 논리적 배경, 그죠? 논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확립을 하시면 FX가 아니더라도 선물이 아니더라도 또한 다른 상품, 그죠? 금이나 굴이나 여타의 그런 것에도 거래를 할 때 적용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투자와 거래라는 것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죠. 투자라는 것은 일정 어떤 시간이 조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것, 그죠? 투자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요. 거래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주고받고 그게 짧든 길든 상관없이 주고받고, 그죠? 트레이딩 그야말로 주고받고, 그죠? 그것을 이제 FX나 다른 금융 상품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투자 그러는데요. FX 거래는 물론 자금이 많은 사람은 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업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투자라기보다는 거래 개념으로 짧게 거래할 것인가 긴 시간으로 거래할 것이냐, 또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진입할 것이냐, 얼마의 금액이면 나는 수익을 청산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 거래 기준이죠. 투자 기준은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도 조금 금액 단위가 크거나 또 거래 기간이, 그러니까 또 기간이 조금 긴 것을 염두에 둔 단어인 반면, 거래라는 것은 물론 뭐 투자 시간보다 거래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5분 10분 거래한 사람을 가지고 나 방금 투자했어, 방금 뭐 수익 거뒀어 라는 것은 조금 단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FX나 외화는 거래를 하는 거다. 투자 개념보다는 거래 개념으로 언제든지 진입했다가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열어놓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업으로서 하기 위해서, 그죠? 업으로서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준을 설정함으로 해서 내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아니면 유익한 거래를 해서 매번 뭐 거래할 때마다 백전백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백전백승을 늘 용납하지는 않아죠. 그러나 적어도 어떤 차트의 패턴, 아니면 어떤 시간대에 거래를 했을 때 나에게 유익했었느냐, 그런 데이터를 차근차근하게 쌓으시다 보면 그 기준에 맞는 거래 차트의 형태가 오면 기계적으로 거래를 임하시는 경우가 흔하죠. 자, 그러면 이 차트가 잠을 안 자죠. 차트는. 왜냐면 24시간, 그죠? 24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움직이죠.
그 얘기는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거래에 참여를 해서 많은 일일 거래량들이 수조 원에 달할 정도로 양이 방대하다, 그렇게 많은 거래자들이 움직일 때 그 얘기가 뭐냐면은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를 찾아서 거래를 하시다 보면 그 시간대에 맞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겠죠.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금융 거래를 24시간 하는 데가 없죠.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겠죠. 대개 금융 거래는 9시나 9시 반에 출발해서 시작해서 4시나 쯤 되면 다 청산을 하죠. 반면에 외환 거래는 24시간 거래하게 되죠. 그 얘기가 미국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뭐 한 새벽 4시나 5시쯤 돼가 끝이 난다면 5시나 6시부터 아시아시에서 넘어가서 호주의 뭐 월링턴이나 거기서부터 아침 시작되죠. 거기서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뉴욕 시장 9시에 도쿄 시장이죠. 도쿄 시장이 개장을 하고 우리나라도 그 도쿄 시장하고는 거의 뭐 시차가 별로 없죠. 도쿄 시장이 개장하면서 외환 시장이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쭉 가죠. 가면서 오후 2시나 되면 중동으로 넘어가죠. 중동의 바레인 시장이 또 크죠. 바레인 시장이 열리고 또 3시 반, 4시 정도 되면은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다음에 5시쯤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시간 오후 5시죠. 다시 넘어가면은 런던 시장이 개장을 하기 시작하죠. 쭉 더 시간이 가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뉴욕 시장이 열리죠. 그 중에서 뉴욕 시장과 런던 시장이 중복되는 9시부터 11시 정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직장인들도 경험을 쌓기 좋을 정도로 물론 뭐 피곤하겠죠. 그 노가다를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중노동 하시는 분들은 뭐 11시까지 매일 견디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평생 뭐 노동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세상 살기가 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므로 좀 더 이런 금융 거래를 차분하게 접근하셔서 그야말로 노후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에, 그죠? 첫 번째 조건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사고 팔고, 그죠? 진입과 청산을 많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대에 방향성을 잘 판단을 해서 짧게나마 진입을 하게 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수익이 나는, 그죠? 그런 형태의 거래를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상당한 자금으로 모이죠. 우리들이 FX는 이 거래 단위가 움직이는 단위를 1핍이라고 얘기를 해요. 1핍. 1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1핍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1시간 차트인데요. 거리드가 그 선이 이 한 칸의 사이가 얼마냐면은 1.12200, 끝번호는
차치하고 0.1234 그죠? 1핍은 하나 둘 셋 네 번째의 수치가 변함에 따라서 그만큼 핍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밑에 그리드가 얼마냐 하면 1.1210 그죠? 그럼 요 위에는 뭡니까? 1.1220 그럼 요 한 그리드 사이가 얼마예요? 10이죠. 10이죠. 10. 10이라는 것은 10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핍. 예, 이 네 번째 소수점 이하의 네 번째 자리가 1, 2, 3, 4 움직이는 것다 해서 그 네 번째 자리 수를 핍이라 그래요. 물론 n은 그렇지 않죠. n은 두 번째 자리가 핍으로 부르죠. 자, 그러면 자, 이 한 그리드 사이에 10핍입니다. 10핍.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핍이 움직였죠. 자, 1시간 동안 1시간 차입니다. 이게 자, 한 시간, 2시간, 셋, 넷, 다섯 시간 동안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0핍이 움직였죠. 70핍이 상승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루에 70핍이 상승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70핍이 상승을 하든, 50핍이 하락을 하든, 그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시간대에 진입을 했을 경우, 방향이 제대로 여러분들 판단이, 정확해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방향이 맞았다. 그러면 1시간 사이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약 30핍 하강할 수도 있고 그죠? 1시간 사이에 물론 2시간 하면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2시간 사이에 60핍 돈으로 환산하면 60만 원이겠죠. 60만 원이 하락하죠. 또 여기서처럼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났을 때 그죠. 1시간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섀도우를 빼더라도 60핍이 1시간만 움직여버리는 그런 대단히 변동성이 많죠. 그걸 좋게 표현하면 만약 내가 방향을 제대로 맞췄다면은 거의 이 60핍 움직일 1시간 동안에 뭐 한 50핍은 수익을 봤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방향을 잘 못 맞췄어. 이 1시간 동안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바이로 진입을 했는데 1시간 동안 하락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60핍이니까 60만 원이 그저 눈 뜨고 날아가 버리죠. 그렇게 또 자기가 손해가 나고 있는데 뭐 흐뭇하게 손해 보는 것을 보고 있어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스캘핑 그죠? 단타 때는 뭐 스캘핑이라고 그러죠. 스캘퍼 뭐 단타를 노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투기성이 강하죠. 투기성이 강하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방향을 맞춰서 진입을 했다가 청산하는 그런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거래 기준을 늘 100% 맞췄다 하더라도 매번 100%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짧게 손해가 나고 만약 여기서 방향을 잘 못 맞춰서 바이를 했는데 매도가 이루어졌을 때 나는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은 스탑으로 자동으로 청산을 하게끔 더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할 거야. 또 아니면 여기서 바이를 했는데 상승을 하고 있는 수익이 나면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끝을 낼 거야.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진입을 했다 치면 10핍 20
뭐 약 한 20핍 정도 수익이 나면 20만 원이죠. 그러면 나는 청산할 거야. 이럴 수도 있고, 또 나는 여기 진입했는데 진입가보다 조금 청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그것을 침범하지 않는 이상 쭉 가게 되죠. 그러면 이게 몇 시간 가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 8시간, 9시간, 뭐 거의 뭐 아시아 시야선이 끝나고 유럽 시야선이 끝날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움직일 동안에, 그죠? 요 20일 수익이 날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50일 정도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구조, 아니면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상존하는데, 매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또 작은 손해에도 그 방향에 맞지 않는 것을 판단이 되면 손해 나는 만큼 빨리 청산을 빠르게 함으로 해서 손해액을 줄이는 그런 방법의 거래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꾸준하게 연마를 하시다 보면 어느 땐가는 자기 것화가 되어서 스스로 제 동영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만의 거래 기준이 확립되면 여러분들이 더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죠. 자, 그 더 큰 수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1계약, 그죠? 1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만불이 필요하죠. 만불이 필요하죠. 그리고 1계약을 하기 위해서 선물 같은 경우는 FX 선물, 뭐 유렉스라든지 이런 것들, 금이나 구리나 크루드 오일이나, 그죠? 난방료 이런 것들도 기본 보증금이 차이가 나죠. 유로 FX 같은 경우 선물 경우는 약 한 2,750불 정도, 그러니까 약 한 300만원 정도를 증거금으로 납입되죠. 그런 반면에 상품물이라고 따지면 FX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규정상 만불입니다. 만불 같으면 약 지금 환율로 1,300만원 되겠죠. 그런 자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만불을 가지고 1,300만원을 넣고 예를 들어서 1계약밖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하루에 수익을 10핍을 벌었다, 10핍을 땄다, 예를 들어서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바이오 지리의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10만원이죠. 10만원인데 이거 어느 천년에 하루에 10만원씩 매일 딴다는 보장도 없고, 그랬을 경우 이것을 과연 한 달 하루에 한 번을 거래했다 그러면 일주일에 5번 거래하죠. 그럼 50만원 맞습니까? 그럼 뭐 한 달이 20번, 20일 정도 되죠. 20일 거래를 했다, 20번 거래했다. 그럼 200만원. 누계 거는 좋고, 누계 거는 그 성이 안 차는 그런 금액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거래할 때마다 최소 나는 수익 기본적으로 10핍은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죠. 그죠? 물론 뭐 1시간에 뭐 한 5, 60핍 들어가는 이런 구간에 들어가서 수익이 뭐 50핍 정도 이상 나면 대단하죠. 대단한데, 그렇지만 이런 작게 움직이는 구간에 들어가서 10핍이 수익이 났어, 1계약에 들어갔을 때. 그러나 여러분들이 1계약으로 들어갈 때 10핍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자금이 좀 여력 있는, 그러니까 만불이 아니고 한 3만불 정도 되는 사람들, 그죠? 아니면 최소 2만불 정도. 그럼 2만불 같으면 2,600만원, 700만원 되겠죠? 이계약, 그러니까 2만불 정도를 하면 약 2계약 내지는 3계약이 들어가지거든요. 그러면
한 계약 들어갈 때 10핍 10만원, 세 계약 들어갔을 때 10핍 3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투기성이 엄청 강하다. 그리고 중독성도 엄청 강하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래를 하시다 보면 몇 번의 수익을 가지고 자기가 나는 이 정도 같으면 대단해. 물론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항상 방향과 반대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예, 그 얘기는, 자, 여러분들이 1시간 더 올라갔다가 1시간, 2시간 동안 내려가 버렸죠. 또 2시간 동안 똑같은 위치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또 1시간 또 반톤쯤 내려가 버렸죠. 이런 행태의 사이드웨이 어떤 이런 행태의 시간대에 거래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젠 올라가네 바이 했는데 하락을 2시간 해버리면 아닌데 그러다가 손해 나고 나오겠죠. 그럼 또 여기서 보면 가격이 지지선이 무너져서 내려가네. 그러면 나는 매도할 거야. 근데 이쯤에서 매도를 했어요. 했는데 수익이 나다가 시간이 바뀌어서 또 다시 손해가 나버리는 거죠. 수익이 조금 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해. 이게 10핍 다 나도 10핍 수익이에요. 예. 근데 한 5핍, 6핍 수익이 나는데 나는 10핍까지 기다릴 거야. 근데 10핍이 되면 10핍이 돼서 그럼 과감하게 들어 나와집니까? 아니죠. 왜? 자, 이 10핍 구간에 들었으면, 그죠? 이 밴드가 벌어지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제 막 추세가 시작됐어? 라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바뀌어서 이게 차츰차츰 올라가면 10핍 수익이 나던 게 뭐 9핍, 8핍 수익이 나고 5핍으로 쪼그라들면 아니야. 자기 체면을 걸기 시작해가지고 아니야. 내려가는 게 맞아. 그러고 있다가 2핍, 0핍 되면 아닌데 그럼 다시 또 마이너스 2핍, 3핍 올라가면 어떨까요? 수익이 10핍 나왔을 때 나올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 압박을 못 이겨서 1시간 뒤에 이렇게 더 올라가면 15핍, 20핍 손해가 나기 시작하면 압박을 못 이겨서 나오죠. 나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긴 거 하고 나면 또 그만큼 이렇게 원위치에 돌아가졌을 때 더 견뎠으면 결국은 본전을 찾을 건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1시간 차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5분 차트로 본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전에서 자금력이 좀 더 있었으면 또 좀 더 기다렸으면 하는 어떤 아쉬움, 뒤에 지나고 나서 이렇게 다 보이죠. 지나고 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행 과정일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어떨 때 진입할 거야. 그것도 매도로. 아니면 어떨 때 매수로 진입할 거야 라는 명확한 자기만의 거래 기준이 확립된 사람들은, 그죠? 충분하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래 기준을 나는 이럴 때 진입할 거야, 나는 이럴 때 매도로 갈 거야, 그리고 수익이 얼마큼 나면 나는 청산을 할 거야. 그렇죠. 삼박자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업으로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그죠? 자, 첫 번째, 일정한 자금력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 물론 FX가 우리나라 기준은 한 거래에 10,000불이기 때문에 1,300만 원이 기준이다. 그리고 그거를 선물은 방향이 똑같죠. 단지 이자 지급이라든가 움직이는 가격의 FX는 핍수로 따지는 반면에 선물 같은 경우는 틱으로 계산한다는 거. 틱 가치가 12.5불이기 때문에 이 FX의 10불보다는 핍 가치보다는 조금 약 2.5불이 더 크죠. 그리고 정거금도 10,000불인 반면에 FX는 10,000불인 반면에 선물 같은 경우는 약 3,000불 정도만 하면 되니까 레버리지가 FX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10배 정도 되죠. 그렇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약 30에서 40배가 된다. 그래서 FX의 모의 거래로 충분하게, 아니면 실거래를 하시더라도 작은 돈 가지고 충분하게 거래 연습을 해서 선물로 가시면 차트 모양은 거의 똑같아요. 단지 움직이는 느낌이 T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1시간 차트에 1시간이 지나면 딱 움직이죠.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려 1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딱 움직여서 다시 움직이고, 1시간 지나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따그닥 움직이는 틱의 가치가 12.5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은 60틱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60틱이라는 것은 사고 팔고 60분을 왔다 갔다 해야 시간에 관계없이 차트가 움직이는데, 봉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틱의 개념과 FX와 선물 개념이, 틱과 피부의 차이가, 움직이는 차이가 조금 난다. 이거 FX는 피부로서 1시간 차트 같으면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딱 움직이는 반면에, 선물 같은 경우는 틱 차트로서 캔들 형성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틱으로서 60틱 같으면, 틱을 본다면 60틱이 사거나 팔거나 그래서 움직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봉이 형성된다는 것, 그죠? 사고 팔고 그거하고는 많이 샀다 저기 샀다 이게 아니고, 60번 틱으로 계산이 됐어. 60번 사고 팔고 해서 그게 구성이 60이 되면 다른 봉이 또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 형태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그 형태가 다르게 보였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FX 거래를 하던 사람들이 선물 거래로 넘어가면 어떨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FX 거래의 기준을 세웠던 것을 그대로 100% 적용하기는 조금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본 개념은 똑같죠.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럴 때 매도 진입할 거야. 그죠? 나는 이렇게 형성되면 매수 진입할 거야. 어떤 거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둠으로 해서, 명확하게 세워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경험으로 쌓으면서 그 확률적으로 나는 캔들이 이렇게 비석형으로 상승을 쭉 하다 비석형으로 생겼을 때 나는 매도할 거야. 그죠? 맞지 않습니까? 비석으로 생겼을 때 매도할 거야. 또 이렇게 망치형으로 만들어질 때 나는 그 다음 봉에서는 매수할 거야. 그것도 예를 들어 한 가지 더 하면, 중심선 20을 통과해서 올라갔을 때, 올라가고 난 뒤에 망치형으로 만들어질 때 나는 매수할 거야. 이 1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망치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바뀌자마자 또르륵,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 두시면 수익으로 나오겠죠. 이 나오는 그 명확한 설정 기준이 계속 중복이 됐어. 그죠? 계속 중복이 돼서, 나는, 더블 바텀, 그죠? 더블 바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더블 바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높이가 아주 비슷한, 그죠? 물론 뭐 3핍 내지 5핍 차이를 같은 걸로 봅니다만, 더블 바텀이 형성될 때 나는 매수할 거야, 이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전 고점 이하로 이상으로 상승을 했다가 전고점 이하로 캔들이 끝나면서 비석을 만들어 줄 때 나는
매도할 거야. 뭐 요런 기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봉을 봐서 그렇죠. 봉을 봐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점, 그죠? 이 기준점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상승, 그죠? 이렇게 상승, 다음에 또 이렇게 하락, 그죠? 이렇게 하락되죠? 이렇게 하락, 이렇게 하락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상승을 해갈 때 하는데 N자로 상승이 올라가죠. 그런데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 진입이거든요. 근데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부분들이 지지를 받던 게 저항으로 받고 다음에 저항을 하다가 받다가 그죠? 결국은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서 주식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이런 형태의 해석도 가능해지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이렇게 상승, 또 이렇게 조정, 또 이렇게 상승, 그죠? 상승인데, 자, 상승, 조정, 상승, 그죠? 상승, 조정, 상승인데,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이 상승해서 전날에 의미 있는 가격대에 저항을 받았다. 그죠? 그런데 이게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면,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죠? 내려올 때, 여기서부터 시작된 여기까지 비율이 88.7 정도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가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쭉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해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것을 N자 형태라고 보는데, 짧게 보시면, 여기서도 N자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짧게 보시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요렇게 형태도 만들어진다. 요 형태가. 이해되죠? 맞습니까? 요렇게 형태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또 반면에, 자, 반대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냐 하면,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N자 형태를 만들어서 내려가다가, 그죠? 만들어 가다가 더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고점과 이 고점이 차이가 나죠. 이 고점과 이 저점과 이 저점이 더 길어야 되는데 더 안 길고 여기서부터 지지를 받고 상승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형태가 자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다가 그죠 이 중심선이 닿이자마자 그죠 돼 있죠 다시 상승해서 올라가서 이 전 고점부터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서 어떤 가격대 그죠 어떤 가격대에 부닥쳐서 다시 하락을 해버리는 N자 형태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있는데 두 경우 다 어떤 때 진입을 하느냐 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 매도로 진입할 것 마찬가지로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 진입 이해되십니까? 전 저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도 진입 이 말이죠 논리가. N자가 똑같지 않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진입하는 기준은 전 저점을 돌파할 때 매도 진입 또 이 기준은 뭡니까? 전 고점을 돌파를 할 때 매수 진입 이 논리죠. 자 이렇게 내려가는 시간은 뭐냐 하면 그 시간대에 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경기를
잘 알기 위해서 물론 뭐 경제지표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관심 있게 보시지 않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시면서 특히 천민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사회는 요즘 뭐 발표가 많이 되죠. 뭐 자료의 어떤 뭐 왜곡 현상 이것은 이미 벌써 미국에서 다 겪어왔던 것들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미 자료를 기업체의 입맛에 맞게 자료를 조작해서 컨설팅 해주는 그런 것들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미국은 유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터질 게 터지는 것처럼 방금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경제에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떤 정치를 하고 있고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의 그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늘 읽어 두셔야죠. 그래서 천민자본주의를 판치는 것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눈을 뜨지 않으면 자기의 노력만으로 또 몸뚱이를 굴려서 몸뚱이 굴린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죠. 자기의 그 자산인 이 부모로 물려받던 신체만 가지고 세상을 살기는 너무나 어려울 뿐 아니라 생각 자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되게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기 어렵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뭐 사기를 철학하는 건 아니죠. 수만 가지 자본주의 사회 직업 중에 남들이 위험하다 또는 돈을 못 벌었다 내지는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금융거래를 그러면 왜 큰손들은 대기업들은 나는 대기업 오너로서 경험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대기업의 오너라는 마음 자세로 세상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단순하게 업으로서 가능하냐 또 하나는 어떤 시간대에 거래를 해야 되느냐, 그죠?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나 독일에서 EU니까 유로니까 EU의 중심이 독일이죠. 마찬가지 독일이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그런 식으로 뭐 그 EU의 그 집행국들이 이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영향력이 많은 것이 독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유로가 움직일 것이냐. 독일의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게 보통 5시에서 5시 반 정도 발표되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에. 그 경제지표가 중요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될 때는 보통 9시 반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발표가 많이 되죠. 물론 뭐 11시 발표되는 것도 있고 금리 회의록이라든가 FOMC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별로 발표되는 것도 있고 월별로 발표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항상 먼저 오늘은 어떤 경제지표가 발표될 것인지 발표가 있는 경제지표가 있는 날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는 것들이 우선 그 제1로 확인을 해야 되죠.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경제지표 발표 시간대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 거래를 해야 되는 것
하고 또 방향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프레임을 세워서 판단의 용이성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확률적으로 내가 어떤 데 진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면서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 이해가 잘 되시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좀 더 여러분 들어보면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것도 매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지만 두서없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을 조금씩 알려드리니까 참고를 하셔서 기록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거래에 도움이 되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